이번 폭우 희생이 너무 큽니다. 어제 춘천 의암댐에서 배 3척이 가라앉으면서 실종된 5명,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상황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1시간 전부터 수색 다시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색 현장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가운데 1시간 전쯤인 아침 6시부터 수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있는 경강교 주변의 현장 지휘소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이틀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9시까지 사고가 난 의암댐에서부터 청평댐 사이 구간을 수색했지만 남은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색은 어제보다 범위를 넓혀 가평 자라섬에서부터 팔당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인력도 어제보다 400여 명 늘어 모두 1,380여 명이 투입됐고 헬기와 드론은 각각 10대와 12대, 보트는 27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불어난 강물의 속도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속이 워낙 빨라 수색이 쉽지는 않은 건데요. 수색이 시작되기 전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에 상류에 위치한 소양강댐이나 의암댐의 방류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댐의 수위가 워낙 높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트를 이용한 수상수색이 유속이 느린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잠수 수색도 현재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진행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필요할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군과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수색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수초섬 떠내려간다고 그거 붙잡겠다고 사람들 들여보냈다는 거잖아요. 물살이 그렇게 빠른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누가 이런 결정 내렸는지 파악은 됐나요? 네, 실종자 가족들도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참여한 브리핑에서도 춘천시청 측은 어떠한 경위로 이 수초섬 결박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낮에 현장을 방문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청 관계자는 현장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한 담당 계장에게 철수를 지시했는데 해당 계장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평소 인공 수초섬이 어떻게 결박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경강교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강 상류 댐들이 방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니 한강대교 지점에는 어제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통제되면서 하루 종일 교통정체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작대교 남단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 전해주세요. 네, 서울 지역의 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동이 트면서 빗방울이 다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 일대는 지금도 가로수만 보일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어제 오후 11.5m보다는 서서히 낮아지면서 9.6m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교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인 6.2m보다는 훨씬 높은 수위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에는 한강대교의 수위가 8.5m에 근접하면서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겁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팔당댐은 어제 최대 초당 18,000톤의 물을 방류하다가 지금은 초당 13,000톤으로 방류량을 줄인 상태입니다. 지금 통제 구간이 무척 많을 텐데 서울 시내 도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벌써 엿새째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에서 염창 나들목까지, 강변북로는 원효대교에서 의사협회 진입로까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또 여의 하류 나들목과 여의 상류 나들목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증산교 하부도로는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출근길 정체에 대비해 인력 1,100여 명을 투입해 교통통제와 안내에 나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 한강공원 11곳의 진입도 막혔고 청계천과 도림천 등 하천 18곳도 계속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 남단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정부가 오늘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북부의 수해 피해 지역을 긴급히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임진강 수계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긴급하게 비 피해가 심각한 경기 파주 지역의 임시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인근 임진강 수위의 급격한 상승으로 집에서 나와 대피한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시는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한 경기 연천의 군남댐을 방문해 수위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남댐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측에서 환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가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정부는 피해 지역 지원, 특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충남, 충북과 강원도 일부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오늘 오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 재난 지역을 확정해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즉시 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특별 재난 지역은 오늘 선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늘 24시간 집단 파업에 들어갑니다. 의료 공백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료 현장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공의들 파업이 예고되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을 비우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전공의들은 조금 전 7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16,000여 명의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파업 참여율이 8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도 전공의 500여 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에 남은 인력들도 집단 휴진을 알리는 스티커를 옷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흔히 인턴과 레지던트로 불리죠. 대형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살피는 인력이 바로 전공입니다. 응급실과 수술실, 분만실은 물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인력까지 파업에 나서는 만큼 의료 현장에 혼란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병원들이 전임이나 교수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해 공백 메우기에 나선 만큼 정부는 오늘 진료에 큰 차질은 없겠지만 대기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전공의들과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을 10년간 지역의사로 활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부실의대만 양산하고 의료질을 떨어뜨릴 거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의료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낸 데 이어 복지부와 전공의 관계자들이 만나 1시간 넘게 접점을 찾아보려 했지만 파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파업으로 만에 하나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11월 3일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하이오주를 방문했는데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했던 오하이오 주지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행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 3일 대선 전에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oner than the end of the year, could be much sooner. Sooner than November 3rd? Oh, I think in some cases, yes, possible before, but right around that time. 자신이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모든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백신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개발 시점이 11월 3일쯤이 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백신 개발을 서두르는 건
재선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passed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백신 개발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려는 것이란 관측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경제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We want our schools open. We want our buildings open. Our office buildings open. We want to get back to business, and we're doing it. 그런데 당초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했던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코로나19에 걸려 수행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공항 영접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지난달 오클라호마 주지사에 이어 미국 주지사 중에선 두 번째 확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월플 공장을 방문할 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공화당이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최악의 선거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